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당면 과업에 대하여를 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동지들, 존경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동지, 그리고 의장 동지, 방청자 동지들,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장성 발전사의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특기된 2023년을 긍지 높이 총하고 당 제8차 대회가 내세운 5개년 기획 완수의 실천적 담보를 확정지을 2024년에 진군을 개시한 중요한 시점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체감한 바이지만 지난해는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이 겹사이는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최대의 분발심과 투쟁력을 발휘하여 중대한 성과들과 사변들을 청사에 자랑스럽게 아로새긴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다. 장장 80년을 가까이 하는 공화국의 역사에 2023년과 같이 우리의 국력 강화에서 전방위적인 확실한 전진이 이룩되고 국권과 국위가 당당하게 떨쳐진 적은 흔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전 영역에서 달성한 성과들에 대해서는 이미 당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종합평가되었으므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명백한 것은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과 정부의 용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받들어 주었기에 여러 해 동안 간고분투한 누적이 마침내 훌륭한 결실들을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당과 공화국 정부가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루갈 때 대한 노선과 시정 방침을 적시에 옳게 책정하고 해마다 국정을 신축성 있게 활력 있게 조정하면서 중첩되는 국난과 위기들을 타개하고 목표한 바의 국가 발전 노정을 견결히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전체 인민의 애국적 열의와 영웅적 헌신성을 발동하여 확고한 상승 추이를 쟁취하였다는 것이 우리의 2023년 투쟁을 통하여 입증되었습니다. 적대 세력들이 대결 광기는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갔지만 그를 호기로 역전시켜 더욱 과감하게 실행된 자위력 강화 사업들과 군사적 대응 행동들은 국익 사수 의지나 압도적 힘의 과시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전체 인민들과 공화국 무력의 전체 장병들을 정신적으로 앙양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군사 강국으로서의 무시할 수 없는 실체를 절대화하고 우리의 국위는 물론 세계 정치 지형에서까지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민이 자기가 선택하고 강인하게 추진해 나가는 강국 건설 위협이 정당한 것임을 재삼 확인하고 우리 국가의 현 장성 흐름을 통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기를 실감하고 신심을 굳히게 되었다는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귀중한 성과들에는 인민의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국가 주권의 정부하는 행사와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분투해온 대의원 동지들의 노력도 깃들어 있습니다. 당과 국가의 성업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으로 자기의 책무를 다함에 노력하여 온 대의원 동지들에게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의원 동지들, 물론 이 모든 것에 만족하기는 이르며 강국을 향한 우리의理想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승리를 성취함에 있어서 아직은 시작을 뗀 데 불과합니다. 2023년의 귀중한 성과가 2024년도에도 계속적인 발전과 성공회로 이어지게 하며 다음 기 정부 앞에
든든한 발판을 확보해주기 위한 문제가 새년도 국정을 논하는 오늘 이 회의의 중심 의제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는 2024년을 사회주의 건설의 전선에서 공격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목표 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로 규정하고 과학적이며 실현 가능한 결정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결정들에는 우리 당이 사랑하는 인민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이루고자 하는 수건들, 위대한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부단한 발전을 위한 방향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당 결정은 국가건설과 활동의 지침이고 공화국 정권이 드팀없이 실행해야 할 정치적 과제이며 그 철저한 관철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의 획기적 전환이 있고 국력 제고와 국익 수호, 국위 선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당 결정을 생명선으로 틀어주고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미결점이 없이 완벽하게 관철함으로써 공화국의 성스러운 발전사를 보다 확실하고 변혁적인 성과들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현 시기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국가 경제의 상승 추이를 계속 고조시켜 나라의 경제 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 궤도에 확고히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경제 전선은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전선이며 강력하고 현대적인 자립경제의 든든한 뒷받침이 없이는 우리 국가의 높은 존엄과 자주적 발전과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눈으로 피부로 직접 실감하는 바와 같이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유례없는 시련 속에서도 한 해 한 해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전진과 발전의 층계들을 착실히 밟으며 성공적으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값비싼 노력과 피땀으로 이뤄놓은 국가 경제의 상승 국면과 도도한 전진 기세를 더욱 앙양시켜 우리가 내세운理想이 결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라는 것을 힘있게 실증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 장성에 부단히 박차를 가하고 정비 보강 사업을 다그쳐 끝내는 데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인민경제의 전반적 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 대회가 결정한 정비 보강 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 것을 경제사업의 중심 과업으로 내세우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일부 미진된 대상들도 있습니다. 정비 보강 계획의 완수이자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 투쟁의 결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는 조건과 정세 변화에 관계없이 이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올해에도 반드시 좋은 결실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간 공업 부문들의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이 부문들에서부터 자립성을 더욱 키우고 현대화를 실현하여 경제 전반의 비약적인 상승을 안아오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정책은 일관합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부문에서 이미 이룩한 조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상들의 완공을 앞당기고 정상 운영을 위한 보장사업을 실속 있게 하여 자립경제의 기둥을 더욱 튼튼히 보강하여야 합니다. 지금 전력공업 부문이 어려운 속에서도 나라의 전력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많은 건설들이 진행되는 데 맞게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미 조성된 발전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단촌 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끝내는 것과 함께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조수력 발전소까지 운영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석탄공업, 채취공업 부문에서는 앙양된 투쟁 기세를 늦추지 말고 생산 계획을 트팀없이 수행하여 주요 생산 부문들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철저히 보장하며 생산 공정의 정비 보강과 능력 확대를 위한 사업도 완강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올해 경제사업에서 특별히 역할을 높여야 할 부문은 기계공업 부문입니다. 기계공업 부문에서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대화의 표준 본보기로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기계 설비들을 제때 질적으로 생산 보장하여 국가 경제 전반의 상승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국가가 최근 년간 건설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이룩한 성과들은 물론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만족하거나 기세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살림집 건설은 우리 당의 권위, 공화국 정권의 인민적 성격과 직결되어 있는 중대사이며 인민들과 한 약속은 아무리 힘든 고비에 맞다들려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본태이고 본도입니다.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결속하는 것을 비롯하여 앞으로 남은 2년 기간에 건설해야 할 살림집 세대수가 적지 않으므로 잡돌을 단단히 하고 계속 투세찬 공격전을 벌여 반드시 이민들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인 낙후성을 털어버리는 농촌 건설을 더욱 완강하게 진척시킴으로써 올해에도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훌륭한 새 보금자리에 살림을 펴는 기쁨 넘친 광경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펼쳐지게 맹글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건설 부문에서는 각 도 소재지들을 개변시키고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거창한 작전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맞게 그 준비를 지금부터 빈틈없이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국적 규모에서 살림집 건설과 공공건물, 산업시설들의 건설을 적극 다그치자면 건재 공업 부문이 계속 생산적 악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새로 꾸리거나 능력 확장한 건재 생산 기지들을 활성화하여 세멘트 생산을 늘릴 뿐 아니라 타일, 석재, 유리, 비닐 벽지를 비롯한 각종 건재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 보장함으로써 건설 일정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 전반의 상승 추이는 불피코 물동 수송량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것은 나라의 기본 수송 수단인 철도의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수송 조직과 지위를 개선하고 현존 철도 수명을 유지하는 데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수송 수요를 무조건 보장하며 철도 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다지는 사업도 실속 있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철도를 끼고 있는 도시군들에서도 철길 유지 보수에 항상 관심을 돌리고 필요한 노력과 자재를 제때 보장하여 철도 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산업부문과 국토환경보호부문, 도시경영부문에서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관리와 경제 장성, 인민들의 문명 생활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변해 나가기 위한 당면 과제들과 전망 계획들을 착실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 경제가 자기의 우월성과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자면 경제 지도와 관리에서 통일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모든 부문이 공화국 내각의 결정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경제 부문들이 제각기 본위주의를 추구하며 정부의 행정 지시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국가 경제 사업에서 불균형과 무질서를 조성하고도 무난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내각에서는 당과 국가가 부여한 모든 권한을 책임적으로 행사하여 행정 경제 사업 체계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 전반을 확고히 틀어주이고 모든 사업을 주동적으로 박력 있게 전개하며 강한 지도력과 장악력, 통제력, 집행력을 발휘하여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느 단위도 내각 밖에서 마음대로 놀아대지 못하게 하며 단위 특수와 본위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이 벌여 국가의利益, 전 사회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풍이 확고히 지배되게 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하부 구조와 인구, 노력 관리와 같은 경제 발전의 중요 인자들을 정확히 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체계도 세워 인민경제 전반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회의원 동지들, 현식이 우리 공화국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이 언제나 당과 정부를 변함없이 지지해주고 그 어떤 정책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며 절대성, 무조건성의 집행력으로 받들어주는 것은 인민의 복리 증진을 국가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내세운 당과 공화국 정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인민의 하늘 같은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분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인민들의 소박한 생활상 요구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주의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농사를 잘 짓는 것입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농업 부문에서 지난해 알곡고지 점령으로 신심과 열의가 높아졌는데 이러한 성세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만이 인민 생활을 정상 궤도에 올려 세울 수 있으며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지난해처럼 내각과 경제지도기관들에서 비료와 농약, 연유를 비롯한 영농물자들을 미리 앞질러가며 보장하여 농장들에서 농사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조성해 주어야 하며 온 나라가 또다시 연초부터 지원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농업 부문을 사상 정신적으로 물질 기술적으로 고무 격려하여야 합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업 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의와 집단주의 정신을 더 높이 발扬시키고 선진적인 농업 과학 기술에 토대하여 과학 농사 열풍을 일으키며 지력을 높이고 관계 체계를 완비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기후 조건이 어떠하든 무조건 올해를 또다시 풍작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밀 재배 면적을 늘려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고 밀 가공 기지들을 건설하는 사업과 농촌 격리의 기계와 간속지 건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남새 농사와 축산, 과수와 공예 작물 농사도 다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올해 중에 평양시에 현대적인 가금 공장을 또 하나 건설하며 앞으로는 각 도들에도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알과 고기가 차려지게 하자고 합니다. 수산 부문도 발전시켜 변화된 어항 조건에 맞게 물고기 잡이를 다양화하고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 수산물 생산량을 늘리며 인민들에게 수산물이 골고루 차려지도록 실무적인 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현 시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지방마다 지리적 환경과 자원, 경제적 잠재력과 생활 환경에서는 차이 날 수 있지만 공화국 영역에는 인민 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절대 불변한 원칙입니다. 지금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생활상 격차가 심하고 같은 도와 시, 군 내에서도 조건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 이념에 배치되는 이러한 현상을 절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지방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중평 온실농장과 련포 온실농장을 건설하고 김화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완전히 일신시켰으며 전국적인 농촌 살림집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성시가 자체로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지방 인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작전하고 내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8기 기간에 중앙적인 성격을 띠는 중요 정책 집행은 언제 한번 주춤한 적이 없이 기세 좋게 내밀고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지만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는 사업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에도 개성시 시내지구와 재령군, 연탄군, 우시군에만 지방공업공장들을 김하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수준으로 꾸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앞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그치는 것으로 반영되었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지방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 생활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김화군에서 지방공업 공장들이 번듯하게 일떠선 다음 공장을 정상 운영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시군들에서 지방공업 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당연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이 적지 않겠지만 김화군처럼 마음 먹고 달라붙어 지방공업 공장 건설과 원료기지 조성 사업을 다 같이 내밀면 얼마든지 지방 경제를 추켜 세울 수 있으며 지방 인민들의 생활에서 실제적인 개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정적으로 결론 짓는다면 우리가 지방의 낙후한 현 상태를 관조적으로 보고 대하며 경제적 조건을 구실로 지방공업 발전을 위한 중대 조치를 취하지 못할 아무러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어느 시군이나 조건과 실태는 다 비슷비슷하며 문제는 어떻게 지방공업 공장들을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형세와 조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손을 대지 않으면 언제 지방공업 공장들을 개변시키며 누가 원료 보장 가능성을 열어주겠습니까? 수십 년간 그러해왔듯이 앞으로 공장들을 새로 건설하고 능력을 조성한다고 뜨뜻미증한 말이나 계속하면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과연 언제 가서 전반적인 지방공업의 발전을 이룩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솔직히 고민하고 고심해 보아야 합니다. 장성연석회의만 놓고 보아도 이제는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70년대, 80년대에도 인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지방공업 발전과 관련한 수많은 정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지만 전국적 판도에서 혁명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못했고 우리 일꾼들의 그릇된 관점과 태도로 인하여 수많은 인민적 시책, 당정책들이 결정서나 방침 문서의 글줄에만 남고 지방 인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룩되지 못했습니다. 리상과 이념을 글줄에 반영하기는 쉬워도 그것은 결코 초자연적인 그 어떤 힘이나 흐르는 시간이 절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확한 투쟁 방침과 올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혁명적인 결단을 내리고 대담한 실천 행동으로 옮길 때라야 비로소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들에는 시대 요구에 부합되는 공장다운 지방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되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 인민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방 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한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과 정부가 더 이상 후회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할 그 어떤 명분도 권리도 없습니다. 이제는 당 창건 80돌씨 눈앞에 박도해 왔고 공화국 정권이 선 지도 75년이 지났습니다. 장당 이념과 투쟁의 근본 목적과 우리 정권의 성격을 봐도 어느 나라보다 지역 인민들의 삶을 더 걱정하고 지방 발전 정책을 우선시하여야 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지방의 세계적 낙후성을 아직도 털어버리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매우 심중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군의 경제적 자원과 원료 원천을 조성하고 적극 이용하여 자기 지역 내 주민들에게 항상 질 높은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들을 보장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초보적인 생활상 편의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나가야 하는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중앙과 지방의 차이를 줄이며 지방 공업을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 지향시키되 매 지방 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을 추동하고 경쟁적인 발전의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 정부 앞에 나선 당연한 과업이며 우리 당의 수건입니다. 인민 생활과 관련한 이러한 절박한 과업들이 당연한 인민경제 계획 수행을 토의하는 근본 전원회의에서도 두드러지게 정책화되지 못함으로 하여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책임을 느끼면서
나는 이번에 중대 사안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제의하고 정책화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김화군의 시범적으로 지방공업 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자체로 운영하는 훌륭한 경험도 축적하였고 실제 군내 인민 생활 향상에서 필수적이며 다른 시군들도 얼마든지 앞으로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어차피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시군들의 능력을 보고 당장 운영 능력이 있다고 보는 군들부터 건설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옳겠지만 건설의 순서는 매길 수 있어도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우리 당의 결정이나 공화국 정부의 시책에서 누구를 우선시하고 누구를 차요시하는 문서장의 페이지수나 그 순위가 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 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적 과업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지고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모관하게 집행하여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군들, 다시 말하여 전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자고 합니다. 농촌 진흥을 위한 노선과 별도로 지방공업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전국적 판도에서 지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 당의 이 정책을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으로 명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해오던 것과는 다른 하나의 거대한 변혁, 지방의 세계적인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 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 영역에서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화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시범적으로 꾸린 것에 기초하여 당에서 책임지고 매 군의 자금, 노력, 자재를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과 함께 국가적 지도사업 체계를 세우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에 대해 피력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었습니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에 지방공업 건설 지도과를 따로 내오고 내가 직접 책임지고 총화하며 완강히 내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곧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실무 토의하고 결정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수건을 달성하는 실제적인 큼직한 조치를 취하여 우리 당의 원대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스스로 걸머쥐고 자기의 책무에 마땅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에 나서야 하며 이러한 실제적 변화를 안아오는 것으로서 인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한 능력과 가능성, 의지가 충분합니다. 이제 모든 시군 지방공업 공장들을 김화군 지방공업 공장들이 수준으로 건설하는 문제를 중요한 국책으로 정책화하고 밀고 나가면 지방 인민들도 좋아하고 신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방공업 공장들에서는 당 중앙의 의도에 맞게 소비품들의 생산을 늘리고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올해 사회주의적 시책 집행에서 특별히 개선을 가져와야 할 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강하게 총합 포치한 바와 같이 학생 교복과 가방, 신발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각 도들의 학생 가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한 것처럼
학생 교복과 신발을 생산하는 전문 공장도 돈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새로 짓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능공들과 설비들을 보장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의원들과 정권기관 일꾼들도 각별한 정성을 기울여 도시나 산골 할 것 없이 당과 국가의 시책이 똑같이 가다올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인민 생활에서 지역적 편파성을 줄이고 해당 지역들이 자체로 살아갈 수 있게 자립성을 키워주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들도 취할 때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도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인민생활 자금을 충당할 때 대한 문제는 당적으로도 이미 강조된 바 있지만, 이를 담보할 수 있게 경제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들이 제때 안받침되지 못하고 승인 절차와 공정이 복잡하며 제한턱이 많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여 지방에서는 덕을 똑똑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들을 전국적으로 말끔히 장악하고 해당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이용하면서 관광도 하고 자원도 효과적으로 개발 동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인민들의 의식주에서 실제적인 개변을 가져와야 합니다. 나는 이미 당중앙을 대표하여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사회주의 제도의 상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대성으로 강국의 지위를 결정짓는 척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더욱 재촉하고 더 큰 성과를 지향하는 계속 투쟁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방위적 공간에서 인민생활 향상에서 변혁과 개변을 다계단으로 입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일으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들, 사회주의 건설의 각 분야에서 전면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의 위력, 인재들의 활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흥을 위한 우리의 혁명 사업에서 거대한 몫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 부문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하자면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국가 중점 과제와 연구 목표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정책적 선을 똑바로 세우고 투자의 선우차를 옳게 정하며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에 현존 과학기술 역량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 사업에 전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주고 과학기술 성과를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들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부흥 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理想적인 것은 누구나 과학과 기술을 배우려 하고 과학기술로 부강병에 이바지하는 것을 가장 긍지스럽게 여기는 풍조가 온 나라에 지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진보를 위한 과학 기술 연구, 기술 혁신에 뛰어들 수 있게 정치적 및 물질적 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가의 현행법과 인재관리 체계, 각종 규정도 다시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문명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자면 응당 교육과 보건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최근 년간 나라의 교육 구조를 고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교육 조건과 환경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많은 품을 들이고 있는데, 새 세기 교육혁명 이제 시작이나 같습니다. 특히 지방의 교육 수준과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당의 교육 정책의 요구대로 초등 및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책략적으로 전망성 있게 잘해나가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교육 기자재 공장 건설을 다그쳐 교구 비품과 실험 실습 기재 보장 능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중요하게는 중앙교육기관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인재들을 키워내는 사업에 힘을 놓는 것과 함께 농촌 학교를 비롯한 지방교육기관들을 추켜 세우는 데 국가적인 역량을 투하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육 수준 차이를 결정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보건 부문에서도 인민들에 대한 의료 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 평양 종합병원을 완공하여 개원하고 동시에 강원도에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건설하면 새 시대에 어울리는 훌륭한 보건시설의 본보기가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매해 다른 도들에도 현대적인 종합병원들을 건설하고 시군들에도 온전한 병원들을 꾸려 전체 인민이 그 어디에서나 선진적인 의료 봉사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약 공장들과 의료기구 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중앙적인 고려약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도 다그쳐 보건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개선하며 전국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를 정확히 편향 없이 실시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대의원 동지들, 우리 공화국은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며 침략과 간섭이 없는 평온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주적 발전의 길을 걸으려는 우리의 지향은 시정일관하고 그를 위해 바친 대가도 막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은 완화되기는커녕 날로 악화 인류를 기록하였으며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태한 전쟁 발발 위험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때없이 뱉어내는 우리의 정권 종말 망발과 함께 공화국 주변 지역에 상시 주둔하다시피 하는 방대한 핵 전략 자산, 추종 세력을 규합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쉼없이 벌이는 전쟁 연습, 미국의 사척 속에 강화되는 일본, 대한민국의 군사적 결탁 등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각일각 더욱 엄중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연대와 연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미국의 거침없는 반공화국 대결 정책과 그의 무조건적으로 굴종하는 대한민국과 같은 노복 국가들의 자멸적 망동은 우리 공화국의 적개심을 촉진시키는 한편 군사력 강화의 정당한 명분과 압도적인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비상히 제고해 나가야 할 당위성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그 주구들은 전쟁열에 들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 후손만대의 안녕을 목적하여 자의적 국방력 강화의 일로를 변함없이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오늘 중동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전쟁의 참화를 남의 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군력이자 국가와 인민의 안전이고 존엄이고 위상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 자의적 국방력을 100배, 1000배, 최상 최대로 다져나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군대는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목숨 바쳐 지켜야 하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명심하고 적들의 사소한 군사적 움직임도 놓치지 말고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그 어떤 형태의 도발적 행위에도 압도적인 대응으로 철저히 무자비하게 제압 분쇄할 수 있게 확신성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야 합니다. 대사변 준비가 절박하게 현실화되고 그를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치러야 할 중대한 사명이 우리 군대에 지어진 데 맞게 전군의 각급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전원회의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정신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철저히 구현하며 실전화된 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사상 교양 사업에 언제나와 같이 큰 힘을 넣음으로써 정치사상적 및 군사기술적 우세로서 적들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전쟁 준비는 무장 장비의 현대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군수공업 부문에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올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국가 방위력 증대를 위한 책임적인 투쟁에서 견제하고 관철하여야 할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다음의 문제들을 계속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국 보위를 최대 애국으로 여기고 자각적으로 떨쳐나서야 합니다. 전민항전으로 나라도 지키고 혁명적 대사변도 맞이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구상입니다.
민방위 부문에서는 지난 시기 전쟁 준비 완성을 만성적으로 대하면서 형식적으로 눈가림식으로 진행한 데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관점과 입장에서 혁명적으로 분발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방위력,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명실공히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공화국 영내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은 군사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군력 강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질 높게 보장하는 것을 어길 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권 기관들은 일단 유사시에는 즉시에 전시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며 전민 항전을 위한 물질적 준비도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나라의 방위력 강화에 한몫하는 것을 자기의 응당한 의무로 여기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맡겨진 군사 과업들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야 하며 군사를 소홀히 하는 현상들은 제때에 문제를 세워 철저히 극복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 관계사의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 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도 엄숙히 천명된 바와 같이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흘러온 역사의 장구한 기간 언제나 동족 동포라는 관점에서 대범한 폭력과 꾸준한 인내력,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며 대한민국 것들과 조국 통일의 대의를 허심탄회하게 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북남 관계사가 주는 최종 결론은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폐악해지고 오만무리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남 관계가 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는 현실은 의세의 특등주구 집단인 대한민국이 극악하고도 자멸적인 대결망동으로 써놓은 북과 남의 명백한 현주소이며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면사포를 벗겨놓은 조선반도의 실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법을 논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남 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연대 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나는 지난번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상기시켰습니다. 이번에 일부 다른 나라들의 헌법 자료를 요해보니 국가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품은 다시 말해서 자기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인 정의를 헌법에 명백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상기 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민들의 정치, 사상, 생활과 정신문화 생활 영역에서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와 같이 북한함을 동적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과 함께 동족, 동질 관계로서의 북남, 조선, 우리 민족질이 평화 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해버리기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적시적으로 따라 세워야 합니다. 당면에서 북남 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이어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나는 우리 공화국이 그 어떤 정세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 목숨처럼 놓지 않고 강력히 틀어쥐고 나가는 좌의적 국방력 강화의 혁명적 성격에 대해서 다시금 명백히 밝히자고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 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 통일을 위한 선제 공격 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리고 수십여 년에 걸쳐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는 열점 지역의 우리 국가에 있어서 강력한 군사력 보유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투쟁 공정이며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역사적 과제인 것입니다. 적들이 끈질긴 압박과 제재가 동반되는 최악의 극난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우리가 단 한치의 동요도 없이 최강의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을 비상히 다져온 결과 장구한 세월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침략 세력도 감히 최악의 전쟁 발발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 무슨 우리의 나약성으로 오판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자유적인 국가 방위력이 오직 자기를 방어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 데만 국한되어 있겠는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나는 우리 핵무력이 전쟁 억제라는 본령 이외의 제2의 사명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전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미국 놈들이 주도하에 군사적 긴장 격화로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고찰해보면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졌고 위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 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자주권 사수와 인민의 안전, 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임할 것입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입니다. 우리의 군사적 능력은 이미 그러한 준비 태세에 있으며 빠른 속도로 갱신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들, 반제 차주는 정의이고 진리이며 존엄과 주권, 평화와 안전은 이 길에서만 굳건히 수호될 수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며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고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대외 정책적 입장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제 자주를 절대 불변하고도 일관한 제1국책으로 틀어주이고 불법 무법의 이중 기준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무참히 유린하고 침탈하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자주권 침해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 사업 부문에서는 격변하는 국제정치 지형과 안보 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책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혁명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며 국권 수호, 국익 사수의 원칙에서 한 치의 탈선이나 양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발전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쌍무적 다무적 협조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며 국제적 규모에서의 반제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나라의 대외관계 영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과업들이 공화국 정부가 당면하여 틀어쥐고 반드시 관철해야 할 주요 정책입니다. 국가의 존의와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위하여 결행되어야 할 성스러운 사업들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인민정권 기관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며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입니다. 모든 인민정권 기관들은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영도에 무조건 충실하는 강철 같은 사업 체계와 질서를 세우며 수동적이며 관조적인 자세를 완전히 소거하고 자기 지역,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 정책들을 주인답게 용의 주도하게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인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본연의 사명에 맞게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이 우리 아이들과 매 국민들에게 정확히 가닿도록 무한한 책임성을 발휘하며 인민생활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들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제 덕을 주는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지방 경제를 추켜 세우는 사업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 문제를 푸는 데서 절실한 일감들을 스스로 걸머쥐고 끝까지 실현시켜 국가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 기관들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 고수하고 공고 발전시키는 데서 응당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각 단위와 주민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행정에서 일심 단결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애국심을 분발 승화시키는 데 항상 관심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엄격히 고수하고 원칙적인 통제와 관리로서 국가의 원활한 기능을 철저히 담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가일층 전진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새년도 진군에서 대의원 동지들이 지닌 사명과 책임은 의연중대합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비롯하여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인민의 지지 속에 선출되어 국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정부의 시책에 반영하고 그의 정확한 집행을 주도하며 나타나는 편향들을 적시적으로 대책하도록 건의하는 정치활동가들입니다. 대의원 동지들이 인민의 대표자로서 자기의 위치와 권능을 옳게 자각하고 책무를 다하여야
당과 정부와 인민이 하나의 유기체로 이어지고 국가 사회생활 전반이 활기를 띠게 되며 인민을 위한 노선과 정책들이 철저히 관철될 수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잠시도 자기만을 위한 보신이나 안일 회의에 빠질 권리가 없으며 적극적이고도 알속 있는 행동 실천으로 국정 집행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대의원 동지들,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 국가가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명성과 고뇌를 가지고 확실한 담보 밑에 전면적 부흥의 밝은 전도를 내다보게 된 것은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오로지 당과 공화국 정권만을 굳게 믿고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온 위대한 인민의 고귀한 피와 땀, 값비싼 헌신의 대가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심 다해 받들어 나가는 인민들의 기대에 비하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는 너무도 적으며 우리에게는 모진 국경을 감내하며 바쳐온 인민의 헌신과 노력을 헛되이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력이 강해지고 자신심이 커질수록 우리 인민이 걸어온 시련에 찬 여정을 한시도 잊지 말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하며 가까운 앞날에 인민들과 약속한 부유하고 문명한 시대를 기어이 펼쳐 놓아야 합니다. 아직은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겪어야 할 시련이 눈앞에 있지만 우리의 리상과 위협은 진리이고 과학이며 승리를 안아올 배심과 기세도 충천합니다. 모두 다 애국으로 굳게 단결하여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행복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위대한 우리 국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